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심화가 안녕하세요. 안혜선생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2022년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그 영상 2021년에 제가 찍어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2022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심화를 먼저 해야 할지, 중학교 2학년으로 선행을 1학년 걸 대충 마쳤으면 2학년, 3학년으로 빨리 선행을 할지 그런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전국에 선행학습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니면 중학교 1학년께 끝나서 2학년 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1학년을 하고 있는 도중의 학생이거나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목을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와 중학교 2학년 1학기 선행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라고 잡은 이유는 따로 있지만 어쨌든 중학교 1학년 거를 심화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선행으로 먼저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딱 결론부터 어떤 분이 결론이 너무 뒤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도 1학년 1학기 거를 많이 준비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연계, 다 아시는 것, 위계성 학문. 수학은 위계성 학문이라서 밑에가 잘 다져져야 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크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라고 해놨죠. 그죠? 2학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2학기는 사실 고등학교에 가면 1학기 내용 대수 쪽으로 이렇게 다 통합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줄을 그어서 각도를 찾고 몇 센치인지 찾고 이런 건 고등학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수 쪽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제가 1학년 1학기 중학교에서 1학기의 내용이 좀 더 사실 중요하긴 해요.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비교를 제가 그래서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계성 학문이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이 첫 번째 소인수분해 나오고, 그 다음에 크게 쭉 이렇게 하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1차 방정식 활용, 4 그래프, 좌표 평면과 그래프, 정비례 관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계산 나오고 문자화식 계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2학년은 뭐예요? 2학년 유리수 그거 점 찍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다항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잘 모르면, 소인수분해는 사실 조금 별개죠. 소인수분해는 바로 연결돼서 나오진 않죠. 여기 내용이 여기에 바로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 2학년 1학기나 3학년 1학기 내용에서 좀 심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소인수분해 지식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연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떠나서
잘 모르면 1학년 1학기의 내용을 잘 모르면 2학년 1학기 내용을 하기가 더 어렵다. 뻔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충 했는데 2학년 1학기를 빨리 하다 보면 이게 보완된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완되는 게 주가 아니다 이거죠. 잘 못 알아듣는 게 대부분이라서 보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완되려면 이미 이거 1학년 1 이전 과정 실력이 높은 학생들이 이걸 배웠더니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깨달음이 없었던 학생이 이걸 하면서 이게 깨달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학년 1학기를 잘하는 게 2학년 우리 위계성 학문이잖아요. 1학년 1학기를 잘하는 게 구멍이 없이 잘하는 게 2학년 1학기를 잘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효율성 측면입니다. 효율성이라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적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학년 1학기를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2학년 1학기를 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단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1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1차 방정식 활용을 0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 도달한 학생, 그죠? 일반적인 유형을 혼자서 다 풀어내서 맞힐 수 있고 심화 문제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이제 예를 들어서 농도 문제나 그 다음에 시간거리 속력 문제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원가, 정가, 이익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학생은 대충 그냥 그죠? 유형의 절반 정도 맞힐 수 있는 실력까지 도달했다고 하면 이런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학기를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충분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시간이 제약이 돼서 혹은 이제 또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은 시간이 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야 하니까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 도달해서 끝났고 이 학생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선행을 할 거냐 1학년 심화를 더 할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면 여기서 만약에 선행을 나가자라고 생각했을 때 A 학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이게 1학년 1학기고 2학년 1학기라고 하면 A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시간거리 속력, 농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 이해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1차 방정식 식 세우는 게 다 되어 있으니까 부등식에는 방정식은 등호고 부등식은 부등호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등호에 대한 내용만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인 거예요. 부등호에 대한 신경만 쓰면. 그러면 만약에 이 단원 연결되는 단원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A는. 여기서 이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에 대한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이 요 정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 채우면 됩니다. 나머지 구조가 비슷하니까. 근데 이 B학생은 뭐냐? B학생은 여기까지 이해를 해서 나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바로 2학년 1학기로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물론 개통수학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이 지납니다. 3, 4개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다시 제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도 떨어지겠지만 제로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구조를 완전히 파악한 학생이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 안 풀었고 쉬운 부분인데도 이해하지 못한 뭐 원가 계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 학생이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해야 돼요. 이게 쉽게 올라가느냐? 여기까지밖에 1학년 1학기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못한 학생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 이거죠. 또 정말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는 학생이야. 선행학습 특히 1학년은 뭐 여름방학 전까지 중학교 1학년 거를 1학년 1학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혹은 한번 봐서 실력이 아주 있는 학생인데 한 번 봐서 여기 오고 두 번 봐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이었다고 하면 한 번 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를 뭐 예를 들어서 센수학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그죠? 선행 욕심이 나서 2학년 1학기로 2학년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센수학을 풀었으면 일품도 풀고 그죠? 어느 정도 심화 문제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1학년 1학기에 대한 심화 문제를 푼다는 말은 학생의 두뇌가 개발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뇌 개발이 되면 2학년 1학기가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를 좀 난이도 있는 걸 풀었다고 해서 2학년 1학기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좀 뒤로 미뤄지겠지만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이렇게 1학년 1학기를 하고 1학년 2학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심화를 좀 더 투자해서 심화까지 풀고 2학년을 시작했을 때 심화를 했으면 분명히 얘는 이만큼 길잖아요. 근데 2학년 1학기를 하는 시간은 분명히 짧아집니다.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했다면 1학년 1학기 심화를 또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1학년 1학기에 대한 그죠?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력이 좋아져서 자신감도 생기지만 2학년 1학기를 소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수학학원을 원래 벌써 15년째인데 심화를 하는 학생들, 심화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선행학습했을 때 시간이 주는 걸 매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중학교 2학년 1학기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확실성이 뭐냐 하면 실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혹은 교육계획을 짰을 때 불확실성이 큰 교육계획을 안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첫 번째, 만약에 심화를 했어. 심화를 먼저 했어요. 심화를 먼저 했는데 그게 잘 소화가 되었어. 잘 소화가 되었다는 말은 실력이 높아졌다는 말이죠. 실력이 높아졌어. 그래서 보니까 최상위권이야. 최상위권이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학생의 실력이 높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그냥 좀 쉬운 말로 최상위권이 확인된 거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실력이 진짜 좋구나.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되죠. 늦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력을 먼저 확인했다고 해서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뒤로 미루어졌다고 해서 전체 진도가 늦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해도가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력이 확인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졌죠.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왜? 실력이 좋은 학생은 진도를 나가도 되니까. 진도를 쭉쭉쭉 나가도 이해 다 하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학생은 실력이 없는 학생은 진도를 쭉쭉쭉 나가면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그간에 공부한 시간은 많이 투자했지만 그간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죠.
심화를 먼저 해보게 되면 잘 안 되면 심화 문제를 잘 못 풀면 더 풀도록 하면 되죠. 우리 아이가 잘 안 되는구나라는 잘 안 되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되는 게 확인됐으면 불확실성이 떨어진 거죠. 잘 안 되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교육 계획을 짜면 되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확인되었는데도, 그죠? 심화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보였어. 근데도 선행학습을 선택해버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지금 잘 안 되지만 다음 학년 거 하다 보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는 건데 그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도 않고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행학습을 실력도 없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해서 실력이 없는데 선행학습 했다고 해서 이전 학년 걸 잘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는 근거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3, 중2권 학생이 중2 심화 문제를 못 풀죠. 그게 증거잖아요. 중3을 다 배운 중3, 중2권 학생 중2 심화 문제를 못 푼다. 선행학습을 했는데 이전 문제를 못 푼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2학년이 선행학습 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2학년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다고 해서 자기 학년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증거인 거죠. 불확실성. 그죠? 실력이 좋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그 학생은 진도를 쭉 나가면 됩니다. 그 확인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더 진도 나가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또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적어도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심화의 방향,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일단 시작해 보는 게 실력이 좋은 학생이든 실력이 좋게 될 학생이든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든 학생들한테 이 방향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중학교 1학년은 1학기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맞춰서 이제 조금 더 선행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중학교 적어도 1학년 혹은 진짜 1학년 1학기 거를 왜 먼저 선행을 쭉쭉 나가는 것보다 1학년 1학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먼저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로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